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동산 비밀노트의 이정찬 대표입니다. 자, 제가 오늘 강의 전에 저하고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제 강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유망 투자처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 카카오톡 아이디가 JC1539입니다. 예, 카톡 친구하신 후에 카톡으로 질문 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오르면 곧 빌라 전성기가 온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주제죠. 자, 굉장히 주제가 좀 뜨겁죠.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오르면 곧 빌라 전성기가 온다. 이 주제를 놓치지 말고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통계 차트 한 2장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는 빌라, 즉 다세대 주택에 투자 시 참고할 만한 내용으로 강의 내용을 꾸몄습니다. 먼저 빌라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 주택이죠. 첫 번째, 서민이나 청년층의 주거복지 사다리 상품입니다. 즉 고가의 아파트로 진입이 어려우신 서민이나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상품이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역 선택을 잘 하시면 아파트 입주권으로 변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빌라입니다. 즉 시세 차익도 누리시고 내 집만으로도 가능한 상품이 빌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빌라에 투자를 하실 때 아파트 전세 가격과의 상관성을 잘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라, 그런 취지의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5년간 전세가격 지수의 동향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 빨간 선이 현재 서울 지역을 나타냅니다. 자, 22년 하반기에는 코로나 여파 및 전세 사기 영향으로 전세 가격 지수가 100 이하였습니다. 즉 하락 시기였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100 이상이 되면 상승입니다. 자, 그래서 일부 쭉 24년 상반기에는 상당히 고점을 이루다가 전세대출 규제로 좀 주춤하다가 다시 지금 현재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전세 가격 지수가 가파르게 오르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수급 불균형의 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급 불균형을 또 나타낼 수 있는 지수가 전세 가격 지수 대신에 전세 수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현재 25년 8월 기준으로 152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이 152라는 수치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의 전세 수요는 약 4만 7천 가구가 있는데 전세 공급량은 약 1만 4천 가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세 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예상이 된다. 또한 절대적으로 전세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로의 가속화도 철회하고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세 가격 동향을 이해를 먼저 하시고, 자, 갭매우기 시장을 이해를 하셔야 제가 오늘 강의 내용 주제와 일치가 됩니다. 그럼 갭매우기 시장이라는 원리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가격을 이끄는 선도 상품이나 선도 지역이 있고, 가격을 쫓아가는 추종 상품이나 추종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두 상품 간에 가격 격차가 커진 후에 그 시차를 두고 그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시기에 주택시장을 일컫습니다. 일명 키 맞추기 시장이라고 하는데,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갭매우기 시장에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역별, 예를 들어 강남 대 강북, 노후도별, 예를 들어 신축 대 구축, 면적별, 소형 아파트 대 중대형 아파트, 상품별, 일반 아파트 대 주상복합 아파트. 제가 이제 크게 비교적인 사례만 좀 들어봤고요. 이 안에 상품별 갭매우기 시장 안에 아파트 전세 가격과
빌라 가격이 있습니다. 빌라의 전세 가격이 아닙니다. 좀 더 거주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가 선도 상품이고, 즉 아파트 전세 가격이 선도 상품입니다. 그리고 추종 상품은 빌라의 가격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아파트 전세 가격이 오르면은 시차를 두고 그 갭을 줄여나가는 빌라 가격이 시차를 두고 상승한다는 의미죠. 자, 현재 서울의 아파트, 소형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죠. 전세 가격이 6억이 넘습니다. 현재 서울의 평균 빌라 매매 가격이 4억이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서울에서 반드시 살고 싶은 분 많죠. 그런데 난 6억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체제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빌라죠. 따라서 이렇게 돈이 되는 빌라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 팁을 미리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자, 서울의 아파트, 즉 강북을 대표하는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죠. 아파트보다 강남권 빌라가 더 올랐다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집토스에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발표한 이 그래프 통계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10년간 자, 강북 아파트, 강남 청구 빌라 했을 때 10년도로 봤을 때는 시세 차익이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강남 상부 빌라가 높죠. 하지만 최근 5년만 놓고 봤을 때는 현저하게 강남 상부 빌라의 가격 상승이 상폭이 더 큽니다. 이건 단순한 차이입니다. 그렇지만 초기 투자비 대비, 즉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초기 투자비는 이 아파트가 일반적으로 초기 투자비 더 높습니다. 빌라보다. 따라서 초기 투자비 대비로는 이 시세 차익이 폭이 차이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같은 돈으로 투자했을 때의 시세 차익률은 이 수치 이상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5년간 강남 빌라 26% 오를 때 강북 아파트 20% 상승, 이러한 기사를 보시고 우리는 느껴야 될 게 있죠. 자, 우리가 강남권 빌라 많이 올랐다고 금방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강남 빌라보다 더 많이 오른 지역이 있습니다. 용산구가 단연 1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기준 25개 자치구 중 거래량이 약 430건으로 가장 많고요. 가격 상승률도 가장 높습니다. 물론 용산구에 포함된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평당 1억을 돌파했습니다. 이 수치는 강남구보다도 높은 매매가격 수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투룸 기준으로 1년 사이에 5억 후반 하던 게 현재 7억 초반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재개발 기대치가 그만큼 반영된 결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우리가 용산의 미래 가치를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용산에는 말뚝만 꽂아두어도 싹이 튼다. 즉 용산의 미래 가치를 대변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재개발 호재가 있는 도심 및 한강변 지역의 빌라 가격 상승도 눈여겨볼 만큼 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동구, 물론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좀 제외하고요. 광진구, 동작구, 마포구 등 1년 사이에 투룸 기준으로 한 5억 정도 하던 게 현재 한 6억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구라든지 서울 서대문구 같은 경우도 후발적으로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1년 사이에 한 4억 중반 하던 게 한 5억 초반까지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두 가지 유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의 빌라 평균 매매 가격이 제가 4억이라고 했습니다. 이 평균 매매 가격 4억 이하인 지역은 유망 투자처가 아니다 라고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아니다. 대표적인 빌라 밀집지역 강서구, 하곡동 일대는 투자처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도 재개발 추진 가능성이 있는 호재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강북 3구에 투자했던 아파트보다도 오히려 강남 3구에 투자했던 빌라가 시세 차익이 더 크듯이 그런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다음번 강의 내용에 포함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